엑셀 2007을 실행하시고 엑셀 2007을 실행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서 내 문서 폴더 안에 있는 2014년 3회 대비 이거죠? 4회 2014년 2회 D형 정답도 있고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문제를 열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암호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암호는 문제지에 나와 있어요. 7, 2, 1 5라고 돼 있나요? 필기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실기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거니까 정기시험 때 나왔던 겁니다. 정기시험 때. 예. 정기시험 문제지는 가져가요. 본인이.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가져가는데 이제 상설시험장에서는 문제지를 안 주죠. 너무 달라서. 상설시험은 안 봐봤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 분위기를. 시험 본 사람 물어보면 그냥 할만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2014년 2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작을 해서 문제가 배포된 건데 길버 출판사에서 문제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이거야 뭐 상공회의소에다가 허락을 받고 만들었으니까 이상이 없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저장하세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이렇게 응시하겠다고 신청사항을 입력을 하면 이제 시험 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파일이 열려요. 이 파일이 열리면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열리는 동시에 40분이라는 시간이 카운터가 돌아가요. 자동으로. 그럼 40분 딱 끝나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 멈춰요. 키보드 마우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럼 그때 알아서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답안이 전송이 되니까 우리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날 가시면 감독관이 얘기할 거예요. 문제를 예전에는 어디서 불러와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시간이 40분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이거 가져오고 저거 가져오고 뭐 저장하고 뭐 전송하고 그 시간 내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동 처리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 저는 하도 오래전에 시험을 봐서 저희 때는 그냥 감독관이 초식에 재요. 1분 남았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40분 좀 지나고 1분, 2분 지나고 나서 다 했어요. 그러면 저장하고 빨리 제출하세요. 이랬다고. 그럼 디스켓에다 저장해서 감독관에 제출하는 거였어요. 그 디스켓에다 이름 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감독관이 디스켓을 갖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쏟아졌어요. 디스켓이. 근데 우연일까 뭔지 몰라도 그날 시험 봤던 사람들이 다 강사들이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한 거. 왜 떨어졌는가 봤더니 디스켓이 불량이었던 거예요. 못 읽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불편함도 있어가지고 이제 제도가 바뀐 거죠. 자동화로. 자, 129페이지 보시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옛날 얘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 기본 작업 1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너비를 건들거나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대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 공연 일자에 8월 11일서부터 17일 이거는 날짜가 아니라 그냥 글자예요.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수정하셔도 똑같은 거는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복사해서 붙이시려면 똑같은 게 뭐 한 10개가 다 똑같으면 몰라도 다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빨릴지. 복사해서 붙이지 말고요. 쓰시다 보면 자동 완성돼서 나오죠.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가보시면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쪽에 화면에. 자, 문제지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B1부터 H1 영역은 했어요. B1부터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크기는 20이고 글꼴색은 표준색에 있는 자주 참 성실하게 문제를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B 다섯 번째, 그 다음에 C의 네 번째부터 E의 B의 네 번째부터 B의 다섯 번째, C의 네 번째, E의 네 번째, 그 다음에 F 네 번째부터 H 네 번째까지 제가 세 군데를 블럭을 잡았어요. 그리고 병합을 하면은 한꺼번에 병합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블럭 잡아서 병합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은 굵게 하래죠. 굵게 글자를 굵게 해야 되니까 굵게 컨트롤 B 누르셔도 굵게 됩니다. 그 다음에 C6부터 D 11번째까지는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지정하고 뒤에 억원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게끔 하고 0이더라도 0억원이라고 나와야 돼요. 0억원. 예.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에 샵 콤마 샵샵 0 쓰시면 되겠네요. 샵 콤마 샵샵 0을 쓰면은 샵 콤마 샵샵 샵을 쓰게 되면은 0일 때는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샵 콤마 샵샵 0 쓰시고 뒤에다가 억원 그거 쓰면 되겠죠? 그럼 한번 0이라고 한번 고쳐 써보세요. 0이라고 고쳐 쓰면 0억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
프린트물 129페이지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이건 프린트. 샵 다음에 이제 어번을 썼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이거 숫자 컴마를 찍고 예. 표시 형식의 천 단위 컴마를 찍고 예. 그냥 지 표준에 들어가서 그냥 뒤에 어번이라고 다시 자, 요렇게 해서 되나요? 예, 저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 생각이 안 이거 돼요. G/ 표준. 예. 해서 뒤에 그냥 아, 어번을 뒤에 그냥 억원을 붙이고. 쓰게 되면은요. 네.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천 단위 그냥 앞에 표시 아, 여기에서 네, 자 보세요. 얘를 찍고. 클릭하고 네.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 보면 네.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쉼표 스타일 찍으면 왼쪽 오른쪽이 한 칸씩 떨어져요. 네. 그게 이제 밑줄을 치고 빼기를 누르면 그게 이제 오른쪽 벽에서 한 칸 떨어져라 이런 뜻인데 우리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억원 쓰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것까지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0일 때에도 0억원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숫자가 너무 커요. 동글뱅이가 10개, 7개씩 막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분의 1로 줄여서 표시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뭐만 해주시면 돼요. 샵, 콤마, 샵 0 다음에 컴마만 한 번 더 찍어주면 1000분의 1로 줄죠. 1000분의 1로 주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지.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41860000 02 7개씩 집어넣으면 입력하는 실기시험에서 입력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실기시험에서는 뭐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고 하는 게 끝나는 거지 뭐 1000분의 1로 줄여서 뭐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제 필기시험에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볼 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라는 한자를 쓰래요. 밑에 있네. 여기 뒤에 B에 11번째 보니까 단기순이익이라고 있는데 요거 블럭 잡아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글자를 블럭 잡으시고 한자키 누르면 단기순이익이라고 나오겠네요. 예, 이때 한자로만 변환하는 건지 한글 옆에다가 한자가 괄호 속에 표기가 되는 건지 한자로만 바꾸라고 했으니까 예, 두 번째 나와 있는 한자 요거로 해서 변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블럭 다 잡아서 B4부터니까 블럭 잡아서 테두리선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은 되겠죠. 네. 여기도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다 또 컨트롤 1번 눌러서 하기 귀찮거든요. 그럼 얘들을 블럭 잡아서요 서식을 복사합니다. 서식. 그리고 여기다 찍으면 똑같이 들어가요.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여기 억원이라고 메시지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샵콤마 샵 0 억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블럭 잡아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여기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샵콤마 샵 0 억원 한 거 있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에 서식을 아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서식만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클릭만 하면 이쪽에 12개가 이쪽에 12개 똑같이 착 들어가요.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서식만 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컨트롤 키 눌러서 작업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마우스가 이쪽에 있었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동네하고 요 동네가 같이 블럭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블럭을 잡고 다음부터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이제 꾸미시면 되겠죠. 예. 자, 지금 기본 작업 2번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3번 가볼게요. 기본 작업 3번.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 컴퓨터 판매 현황표에서 지점별 컴퓨터 판매 현황표에서 직위가 과장이거나 A의 21번째에다가 놓고 지점이 강동인데 강동 그렇죠? 근데 이거나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줄이 달라야 되겠죠? 네. 직위가 과장이면서 지점이 강동 그러면 같은 줄이고 직위가 과장이거나 지점이 강동이니까 예. 서로 줄을 달리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 조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의 25번째부터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하라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 가서, 본 데이터에 가서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고고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고요. 조건의 범위는 아까 그렇게 만든 거, 복사 위치는 A의 25번째라고 했으니까 확인 누르면 결과가 나오겠죠. 강동 지점이거나 또는 과장이라고 한 사람이 처리한 물건에 대한 내용이 보이는데 간혹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성명은 빼고 출력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성명은 빼고 출력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성명만 삭제하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삭제하셔가지고 삭제하시면 왼쪽으로 당겨 와야 되겠죠? 그럼 당겨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필요한 항목이 지점, 직위, 판매량이니까 얘들만 따로 이렇게 출력을 해요. 따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고급 필터에 가서 조건 범위는 맞고 이제 바깥 복사 위치는 어떻게 했어요? 비어있는 데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하는 항목만 블럭을 잡는 거죠. 그냥 성명은 빼고 블럭을 잡았어요. 그러면 성명은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만 나오는 겁니다. 원하는 항목만 따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출력해 놓고 얘를 삭제하면 돼요. 삭제해서 왼쪽으로 밀어내기 하면 당겨 오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시험에 그렇게 내지는 않겠지만은 글자를 좀 바꿔볼게요. 판매량이 앞으로 가고 직위가 뒤로 가게끔 할 수도 있어요. 순서가 지점, 직위, 판매량이 아니라 뭐 성명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성명은 저 뒤에다 넣으래요.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보기 싫어서 요거는 좀 삭제를 하고 자, 원 데이터에다 넣고 고급 필터에 들어가면 동일하겠죠. 조건 범위는 그대로 넣어주고 이때 이제 출력되는 위치가 아까는 비어있는 곳을 클릭을 하면 위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항목이. 그런데 지금은 항목의 순서를 제가 바꿨지 않습니까? 바꾼 상태에서 그 바꾼 영역을 블럭을 잡고 확인 누르면 그렇게 바뀐 상태로 항목이 출력이 돼요. 네, 고급 필터의 기능이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혹시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급 필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조건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직위가 과장이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좀 더 여기다가 응용을 해볼게요. 과장이 아닌 사람
과장이 아닌 사람이면서 강동인 사람을 출력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뭐이면서니까 이렇게 같은 줄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과장이 아닌 사람을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과장을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과장이 아닌 사람. 예. 그렇게 되면은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조건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24, 뭐 5번째 여기 클릭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과장이 아닌 사람이면서 강동인 것만 나오게 되겠죠. 과장이 아닌 사람이면서 강동인 사람만, 예, 강동인 경우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을 얼마나 꽈내느냐가 수업 시험의 난이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출제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수준은 상공회의소에서 그때그때마다 조절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판매량이 50 이상인 경우만 출력해라 그러면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건에다가. 예. 만약에 조건이 나왔다 여기다가 이렇게 크거나 같다 뭐 50 이렇게 쓰면 60이라고 써볼까요? 60? 그럼 뭐가 됩니까? 과장이 아니면서 강동인데 판매량 60 이상인 경우에만 출력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임선우 대리가 한 거는 57이니까 60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 거는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때는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은 항상 조건이 2가지만 나와요. 3가지, 4가지 나오지는 않고요. 자, 제일 재미있는 계산 문제 갑니다. 계산 문제를 보니까 계산 문제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라지, 맥스, 스몰, 미니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고 뒤에 몇 점이라고 출력하래요. 그러면 맥시멈이나 미니멈은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출력하는 거고 라지나 스몰은 몇 번째로 큰 거, 작은 거를 출력하는 함수지 않습니까? 그 라지 함수를 써야 되겠죠. 라지 함수를. 그러니까는 는 라지 점수 쭉 블럭 잡고 컴마 2 쓰면 되겠죠. 두 번째니까. 예. 그렇게 쓰면은 두 번째 큰 점수가 몇 점이다 라고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다가 앰퍼센드 붙이고 몇 점 하고 넣어주면 되죠. 와, 되게 쉬운 문제네 이거는요. 라지 해가지고 이제 라지 함수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맥시멈 아니고 스몰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니고 중에 안 맞는 거 하나 골라서 몇 점이라고 출력하는 거니까 앰퍼센드 쓰라고 했으니까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하시면 되겠죠. 표 두 번째 거. 이건 뭘까요? 부속 코드가 S래. S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글자가 부속 코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가 부속 코드표예요. 그러니까 P는 뭐래요? 기획부고, M은 뭐 생산부고, B는 격리부래요. 그걸 아래표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부속 코드표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HLOOKUP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원 코드라는 글자가 E-P-25라고 써 있는데 그 P라는 글자를 찾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레프트 함수 쓰면 안 되잖아요. 미들 함수 써야 되겠죠. 미들 함수. 그리고 라이트나 레프트도 아니고 미들이죠. 그렇죠? 여기는 HLOOKUP하고
미들 함수 두 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아주 그냥 귀찮게 만들었는데 는 hlookup 찾고자 하는 값은 요 코드표인데 코드잖아요. 코드 중간에 껴있으니까 mid 괄호 열고 사원 코드의 첫 번째 항목 거 클릭하고 컴마 3,1 그렇죠? 세 번째 글자잖아요. 세 번째 글자 3,1이라고 써야 되겠죠? 괄호 닫고 이거를 어디서 찾으래요? 아래 코드표에서. 그렇죠? 아래 표에서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 아래 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F4번 키 눌러서 달러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달러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내 사원 코드에 있는 그 부속 코드표, 요 부속 코드를 왼쪽에 있는 거니까 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의 거에 가서, 저 아래 동네에 가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를 지정을 할 때는 달러가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컴마.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부속 코드표의 첫 번째 줄은 코드고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부서명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걸 찾아와야 되겠지. 두 번째 거를. 두 번째 부서명을 찾아오는 거죠. 컴마. 똑같은 거 찾아와야 되겠죠? 똑같은 거. 만약에 P를 찾는데 P가 없다고 D를 찾아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똑같은 걸 찾아와야 되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0이라고 써도 되고 생략할 수는 없어요. 이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괄호를 제가 안 닫아서 그런 거니까 얘 누르시거나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기획부 P가 기획부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B는 격리부 맞고요. S는 영업부 맞고요. M은 생산부 맞네요. 검증해 봐야 돼요. 예. 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에다가 제가 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사원 코드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에서 한 글자가 부서를 나타나는 의미의 영문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글자를 찾아야 되고 그것이 하단에 있는 그 부서 코드를 나타내는 현황표에서 찾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밑에 코드표가 첫 번째가 코드고 두 번째가 부서명이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부서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라고 쓴 거고 0이나 false를 쓰게 되면 정확하게 P면 P를 찾고 B면 B를 찾고 S는 S를 찾게끔 하는 명령이었죠.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표 3에서 3이 여기 있네요. 지역별 납품 현황표에서 서울 지역이 서울인 총 납품액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런데 2의 24번째부터 2의 25번째 안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래요. 조건을 입력하는데 dsum, daverage 평균 구하는 거니까 daverage를 쓰면 되겠네요. dsum은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올림 하래요. 올림. 그러니까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니까 안 되고 라운드 업을 쓰겠죠. 라운드 업을 쓰겠죠. 그럼 먼저 daverage부터 써볼게요. daverage부터. daverage 여기다 써야 되는데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지역이. 근데 이 지역이 서울이다라는 글자를 여기다 쓰래요.
그럼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지역과 서울을 복사해서 붙이면 쓰래요. 여기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자,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색깔이 죽어버렸죠. 이 자리가 이렇게 색깔이 있었잖아요. 약간 이걸 지우면 안 돼요. 복사해서 붙이면 그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점당해요. 예. 조건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부산 지역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지역이 부산이라고 따로 써야 되는데 굳이 지역이 서울이 있는데 왜 쓰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쓰라고 하면 써야 되겠죠. 자, 는 라운드. 라운드는 나중에 써볼까요? D 에버레이지. D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왼쪽에 있는 거 전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컴마. 어느 항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총 납품액에 총 납품액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15번째가 되겠죠. 4라고 쓰셔도 돼요. 지역이 첫 번째고 총 납품액이 이제 네 번째니까 4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내가 숫자를 세서 네 번째 항목이구나 4 쓰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편하잖아요. 클릭하시면 편한 거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다? 지역이 서울이다. 여기다 써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숫자가 뒤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해가지고 만 단위까지 넘기라는 거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5, 8, 5, 4, 7이 아니라 잠깐만. 그렇죠. 그러면 585 5 585 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라운드 업을 눌러주고 저 끄트머리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4를 쓰나요? 1000의 자리니까 1, 10, 100, 1000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를 써야 답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는 라운드 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는 제가 D 에버리지 함수를 먼저 쓰고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다시 라운드 업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숙달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계산하고 밖에 있는 함수는 나중에 계산하는 거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반올림을 하시오 올림하시오 그러면 는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라운드를 먼저 쓰고 괄호 열고 나머지 함수를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순서를 많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흐름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인가요? 이게 뭐야? 어머나, 한 번도 제가 설명하지 않은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이땐 당황하지 말고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7월에서 9월까지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가 전체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보다 평균 기온 큼 이외에는 공백을 표시하시오. 서울 지역의 표준 편차가 이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면 평균 기온이 큽니다. 나머지는 빈칸 공백을 두고. 그럼 이제 대전은 뭐예요? 대전의 표준 편차가 이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면 그거죠? 별거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 는 if를 써야 되겠지. 뭐 if 쓰라고 그랬으니까 물어봐야지. if 가로 열고
뭐가? 표준 편차가 STD EV 표준 편차가 이거지.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표준 편차 괄호 열고 서울 지역 블록 잡으시면 돼요. 서울 지역. 그럼 표준 편차가 뭔지는 몰라도 무슨 값이 나오겠지. 편차니까. 그렇죠? 이 값이 뭐보다 크다면 뭐보다 크다면 STD EV 가로 열고 전체 이 전체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그랬는데 그럼 이제 전체는 뭐예요? 또 남의 동네잖아. 그러니까 또 F4번키 눌러 달러만 들어가면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이라는 학생이 시험 봤던 평균치 값이 전체 학생들의 평균치보다 크다면 공부 잘했어요. 뭐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평균 구하라 그러면 에버레이지고 표준 편차 구하라면 STD EV지 STD EV를 제가 뭐 따로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해라? 따옴표 열고 평균 기온 큼 아니면 뭐다? 빈칸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죠 뭐. 자동차기 쭉 하면 그럼 제가 여기다가 는 STD EV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고요. 각각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건 아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체 표준 편차고요. 각 지역별로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서울하고 광주하고 원주하고 천안은 아무래도 높네요. 전체보다.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구하라 그러면 똑같이 그냥 구하시면 돼요. 뭐라고? STD EV 쓰시면 되지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크다면이라 그랬죠? 크면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별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근데 이제 전체는 아무래도 지역은 내 거고 전체는 남의 거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남과 비교할 때는 반드시 달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 V로급이나 H로급에도 들어갔었고요. 랭크함수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것보다 크다면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그러냐면 얘가 이거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대구 지역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여기서 달러를 빼버리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요. 답은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청주 지역은요.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그럼 엉뚱한 데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당연히 자기 거를 잡았는데 대전은 어떻게 돼요? 대구는 우리가 그 랭크 함수 구할 때 알려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꼭 남의 동네 거를 설정을 해야 될 때는 F4번키를 눌러야만이 그래야만이 답이 꼭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참조 영역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내 지역과 남의 지역을 따졌을 때는 내 지역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또 하면 안 되겠고 전체 지역에 대해서 예. 아까 H6급에서도 그렇죠? 참조 영역이 있었죠? 참조 영역은 항상 F4번키 눌러 달러가 양쪽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5번 문제 좀 볼게요. 5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
제품 코드에서 제품 코드, 여기 제품 코드가 있어요. 다섯 번째 글자, 여기 있네. K01-2 여기 돼 있는 거, 요거. 이 제품 코드가 1이면 마우스, 2면 키보드, 3이면 모니터, 4면 스캐너, 5면 프린터. 이거하고 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는 choose 어떤 값을 넣어주고, 예, 상황 1, 상황 2, 상황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 값이 5면 다섯 번째, 값이 2면 두 번째, 값이 1이면 첫 번째 이렇게 가라는 거죠. 추수 함수를 쓰래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MID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MID 함수가 들어가는데 한번 답을 직접 한번 써보면요. 는 추수 괄호 열고 MID 미들 뭐 제품 코드에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 따라서 그 값이 1이면 뭐 하래요? 마우스, 2면 키보드, 이거 노동인데, 3번이면 모니터, 4면은 스캐너, 5면은 프린터 이렇게 가져오라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3이니까 뭐죠? 3이니까 모니터 맞죠? 2면 키보드 맞죠? 1이면 마우스 맞고요. 자, 제가 아까 여기다 나열한 거랑 동일한 형태의 답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수 함수를 쓰고 찾고자 하는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값이 어디 있다? 저 앞에 있는 제품 코드에 처박혀 있잖아요. 제품 코드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그 제품 코드에 있는 다섯 번째 한 글자, 다섯 번째 글자가 1, 2, 3, 4, 5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1이면 마우스, 2면 키보드, 3이면 모니터, 4면 스캐너, 5면 프린터. 만약 10개가 있으면 6이면 뭐, 7이면 뭐, 8이면 뭐.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길게 쓰는 것보다는 Vlookup 쓰나 Hlookup 쓰는 게 좋겠죠. 그 코드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자,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드, 여기 제품, 코드가 1, 2, 3, 4, 5. 그래서 1일 때는 뭐라고요?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스캐너, 뭐 프린터 이렇게 이제 코드표를 만들어 놓겠죠. 보기 좋게 이렇게 이제 만들고 뭐 색깔도 좀 넣어 본다고 하면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많아지면 더 한두 것도 없어지니까 VLOOKUP 똑같이 MID 제품 코드에서 다섯 번째 한 글자를 가지고 어디에 찾는 거예요? 이 표지, 이 표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코드고 두 번째가 제품명을 가져오는 거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거 0. 뭐를 틀렸나? 는 VLOOKUP MID 5,1개 콤마 두 번째 콤마 0. 응? 문제가 생겼네요. 답은 나왔는데요. 답은 나왔는데 아까 왜 안 나왔는가 봤더니 답은 나왔죠. 그렇죠. 아까 요거는 글자죠. 요거 글자지 않습니까? 얘는 뭐죠? 숫자죠.
지금 1, 2, 3, 4, 5로 쓴 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MID 함수에 대한 결과는 글자 2, 글자 4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숫자 2, 숫자 4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글자는 다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함수를 하나 썼는데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2가 숫자 2로 변하게끔 숫자로 변환시켜라는 명령이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이제 답이 되고요. 만약에 그 값을 안 넣어주면 자 보세요. 그때 여기를 뭐로 써야 되냐면 글자 1 글자 1 글자 1 글자 1 여기 글자 2 이 헛다운표를 치면 글자가 되거든요. 여기다 헛다운표를 치면 글자가 돼요. 그럼 아까는 답이 안 나오던 애들이 여기다 헛다운표를 치면 이제 답은 나오는데 좀 불편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찾고자 하는 게 5개니까 여기다 5개를 쭉 나열을 썼지 않습니까? 함수 안에다가. 근데 이런 코드가 한 200개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200개를 나열할 수는 없죠. 그게 200번째인지 201번째 건지 199번째인지 그게 숫자가 위치만 바뀌면 답이 엉뚱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1, 2, 3, 4 쭉 해갖고 제품 코드를 200개를 나열하면 그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제 실무 업무에서는 이 추수함수를 쓸 때는 요 정도 5개는 추수로 쓰지만 이게 막 500개가 있다. 그럼 500개를 못 써요. 추수함수에서. 예, 그때는 이제 VLOOKUP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는 이제 해봤는데 지금 함수 문제가 5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왔던 함수도 뭐 라지라든지 또 이것도 좀 어려운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VLOOKUP이나 HLOOKUP, VLOOKUP은 반드시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시험에는 VLOOKUP도 나오고 HLOOKUP도 나오고 따로따로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축소된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면 HLOOKUP, VLOOKUP 들어가면 복잡해지잖아요. VLOOKUP이나 HLOOKUP이 같이 들어오면 그것만 나오지 않고 꼭 레프트 함수나 라이트 함수나 미들 함수가 꼭 같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함수가 나오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D썸보다는 D에버리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에버리지 함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평균값을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이 생기고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걸로 같이 연동시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주 세트화돼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stdv라고 하는 거를 나와서 좀 당황하실 수 있지만 그냥 stdv는 어떤 값을 계산하는 하나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게 뭐 선호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 뭐 호감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고 분산을 구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냥 stdv라고 괄호 열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 그거만 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추수하고 미들 함수 썼는데 아주 보편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수검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들에도 다 어렵게만 느껴지겠지만 제가 상황을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쉬워졌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결론 아닌 결론인 것 같아요. 분석 작업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분석 작업. 자, 분석 작업 문제를 보면 지점별 3, 4분기 사원별 매출 현황표에서 행 레이블, 직위, 열 레이블, 피벗 테이블이네요. 그렇죠? 그럼 뭐 그냥 먼저 피벗 테이블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피벗 테이블부터. 그러니까 원 데이터. A의 첫 번째다 클릭하지 마시고 원 데이터가 있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예, 삽입.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죠?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 A의
23번째 클릭하시면 되겠죠. 새 워크시트에다 다시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A의 23번째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예, 피벗 테이블이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른쪽에 필드 목록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되겠죠? 지점은 행에다가, 직위는 열에다가, 시그마 값세는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값을 열에다 두지 말고 어디다가 행에다 두래요. 이렇게 옮기래. 그럼 끝났네 뭐. 그 다음에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 이게 지금 7, 8, 9월의 매출액인데 이 매출액은 어떻게 하래요? 기호 없는 거니까 그냥 컨트롤 1번 눌러서 회계하라고요? 근데 화폐단위 없애라고요? 화폐단위 없애서 회계로 하래요? 그럼 뭐 하면 되지 뭐. 이대로 제출해야 되나? 영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거를 저렇게 나오면 행간 늘리면 안 되나요? 자, 볼게요.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열어보죠 뭐. 벌려져 있죠? 네. 예. 그러면 여기도 왜냐면 굳이 건들지 않아야 되는데 건들면 감점당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은 이거죠. 우선은 값이 안 보이잖아요. 값이 안 보이는 건 보이게 해줘야지. 그 취지 같아요. 예. 내가 이거를 일부러 여기 이 여의를 뭐 일부러 넓히거나 이렇게 또는 뭐 적당히 조절하거나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데이터는 보이게 해야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색한 게 뭐냐면 우리 피벗 테이블에 가면 항상 뭐가 있었어요? 옵션에 가서 빈 셀에 별표 3개 찍고 레이블 셀 병합하고 요약에 가서 뭐 합계 어떤 거 빼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저도 좀 당황하고 있어요. 일이 끝나나? 그냥 이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저도 지금. 예. 뭐 그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을 망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망쳤어. 그러면 얘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이렇게 밖으로 빼내세요. 이렇게 밖으로 다 빼내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되돌아가기는 힘들어.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힘드니까는 빼놓고 다시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점은 행에다가 직위는 열에다가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이제 직위 옆에 있었던 건데 이 시그마 값을 행에다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너비가 안 보이는 거는 너비해서 글자를 보이게끔 하고 그래도 이제 이 동네에 있는 데이터들은 블럭 잡아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회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화폐 단위 넣어주면 안 되니까 화폐 단위 빼고 화폐 단위 없는 회계를 하라 그랬으니까 예 확인 눌러주면 다
답이 나오겠죠. 이때 화면 글자가 안 보이니까 합계가 안 보이니까 합계만 넓혀주면 되겠죠. 이렇게. 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우리 그 정답 안에 해설이 있어요. 제가 인쇄해드린 내용 중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좀 볼까요? 자, 134쪽이라고 되어 있는 인쇄물에 거기 보면은 예 뭐를 어디다 집어넣고 뭐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잠깐만 이거는 뭐야 이게? 정답 파일에 장려상, 금상, 장려상, 참가상은 뭐야? 답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인쇄물 보시면 인쇄물 보시면은 그 134페이지 인쇄물 보시면 제29번째 셀에다가 추수함수수라고 써 있는데 그 위에 정답 그 시트뷰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미술대회 수상 내역이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그림이 다른 게 붙어왔네요. 이 사람들이 뭐 급히 만들어서 제공하다 보니까 틀린 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합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써야 돼요. 조건을 써야 되고 뭐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뭐를 나열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표 1, 표 1, 품명, 표 2, 품명 모카치노, 표 3, 에이스 똑같는데요. 그래서 서울 지역 판매 현황표에 H 14번째부터 J 20번째 자, 블록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문제가 특이하게 되네 이제. 예. 자, 블럭을 비어있는 까지 블럭을 잡아볼게요. 데이터에 가서 통합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계 그대로 두면 되고 참조 영역은 마포점 거 추가, 서초점 거 추가, 성북점 거 추가. 첫 행과 왼쪽 열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확인.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테, 에이드.
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원 데이터 영역, 원 데이터 영역. 답이 틀려요? 숫자가 틀려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럼 다시. 아, 파일, 이거랑 340, 118, 1400, 1245, 400, 10100, 369 맞는데요 저는? 아 프린트물하고요? 잠깐만요. 에이드가 10800.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요. 판매가 에이드하고 여기 에이드하고 여기 에이드하고 10100이에요. 인쇄물이 틀렸네요. 인쇄물에 있는 수치가 약간 이 안에는 데이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3600이라고 적혀 있는 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에이드 3500 클릭하고 또 컨트롤 키 눌린 상태에서 3000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합계가 10100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100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답하고 정답 파일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복사를 해서 옆에다 나란히 붙여놓고 보면은 10500, 11005, 10709, 111, 118, 105, 101, 340, 319, 361, 314 네, 똑같아요 지금. 예. 인쇄물이 좀 오타가 많네요. 나머지 두 문제는 좀 쉬었다가 예,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좀 볼게요. A의 세 번째, 네 번째, B 세 번째, B 네 번째. 그 다음 얘, 제, 저거. 얘들을 다섯 군데를 셀 병합을 하래요. 그리고 사각형을 클릭하면 착 되게끔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번 해봐야지 뭐. A 첫 번째다 클릭해 놓고 개발 도구에 가서 개발 도구가 없으면 시험장에 가면 개발 도구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있으면 땡큐지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개발 도구 없으면 오피스 안추에 오피스 안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예, 개발 도구 탭 표시해 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 도구 밖에다 표시해 줘야 되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다? 병합. 그래서 매크로 확인 누르시면 이제 매크로가 이제 기록되는 중인데 자 그러면 예 병합하고 얘도 병합하고 쟤도 병합하고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아까 제가 컨트롤 키 눌러서 여러 개를 블럭 잡아서 병합 한꺼번에 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를 일일이 하나씩 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병합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A의 첫 번째 가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매크로는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이제 실행하면 촥촥촥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에 가서 얘를 클릭하면 실행하면 착 병합이 되겠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시 근데 지금 합계도 해야 되거든요. 예? 합계도 해야 되거든요. A11에서 B11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 예? 아니요 그 병합하고 가운데
가운데 맞춤 지정에도 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학교 쪽도 해야 된다고. A11에서 B11까지. 아, 그걸 제가 빼먹었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 6개네. 이거 봐. 꼭 제가 딴짓거리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야죠, 뭐.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병합. 그럼 저렇게 다시 하면 또 다시 되나? 오늘 예, 예. 했던 건 지워지나? 자, 병합이라고 매크로를 새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네. 있네? 바꿀까? 그럼 옛날 거 지우고 새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얘 병합하고, 부서명 병합하고, 7월, 8월, 9월 합계까지 병합했어요. 다시 A 첫 번째로 가서 기록 중지. 그럼 이제 된 거죠. 그럼 이제 얘들이 원래는 병합이 안 돼 있던 애들인데 이제는 매크로에 가서 병합을 누르면 착 병합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병합을 해제해 놓고 이제 B13서부터 C14 요 안에다가 도형을 그려 넣어야 되겠죠?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Alt키 누르고 그리면 왜 안 먹지? Alt키 누르면 딱딱딱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에서 Alt키 누르니까 안 먹네요. 그게 뭔 이유인지. Alt키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그 사이즈에 맞게끔 쏙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도형에다가 병합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는데 병합이라고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병합이라는 도형을 클릭하면 착 병합이 되겠죠. 순서대로. 예. 그럼 이제 한 문제는 맞춘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엔 뭐죠? C의 11서부터 H11까지 합계를 구하는 거네. 합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는 시그마 있죠. 시그마 이거 누르셔도 합계가 착 돼요. 시그마 누르셔도 합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썸 해가지고 블럭을 잡아서 엔터를 치고 자동 체결을 쫙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예행 연습은 했으니까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써 있네요. 합계라고 쓰면 되겠네요. 합계. 확인 누르고 첫 번째 합계란에다 눈썸 괄호 열고 7월의 목표량 계산하는 거를 자동 채우기 옆으로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두셔도 되고요. 보기 좋으라고 깔끔하라고 제가 A 첫 번째로 갑니다. 예. 자,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도형을 클릭하면 합계가 착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죠. 뭐를 하라고 되어 있나요? 양식 컨트롤. 여기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2의 13번째부터 F의 14번째까지 여기다가 합계를 연결만 하면 되겠죠. 합계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글자를 뭐로 고치면 되죠? 합계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합계 버튼을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오겠죠. 병합을 누르면 병합이 쫙 되고 합계를 누르면 합계가 쫙 되고 됐네요.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매크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매크로를 만들 때 여기 보면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만약에 내가 아까 합계를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마우스가 A의 첫 번째 있다가 일로 와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A의 첫 번째 있다가 매크로가 기록이 됐어요. 그럼 무조건 A의 첫 번째에서 C의 11번째로 옵니다. 근데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한다든지 할 때 이거예요. 절대 참조로 하면은요, 마우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C의 11번째부터 합계가 구해져요. 근데 이거를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게 되면 여기다 클릭하고 합계를 구하면 이렇게 합이 되지만 마우스 포인터가 이쪽에 있었다, 이게 만약에 이쪽에. 그럼 여기 합계가 나와요. 마우스가 여기 있었으면, 셀 포인터 여기 찍혀 있었으면 합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상대 참조로 기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걸 할 때 혹시나 상대 참조로 기록이 될까봐. 그리고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더라도 제가 A의 첫 번째 있다가 매크로 속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든지 간에 A의 첫 번째 일단 가거든요. 갔다가 오지 않습니까? 갔다 오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기록이 돼 있어도 답이 돼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마우스가 A의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게끔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깔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 나머지 여기서부터 매크로를 작업하거든요. 매크로를 여기서 기록을 해버리면 요것들의 합계가 여기 나오겠지. 잘못하면 마우스가 이쪽에 있다가 이제 매크로를 시작거리면 어떻게 돼? 매크로를 여기서 명령을 걸면 합계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하면 여기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틀린 거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셀 병합하는 과정에서 합계를 제가 누락했지 않습니까?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이 매크로에 가보시면은요, 매크로에 가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병합하는 건데 A 세 번째부터 A 네 번째까지가 이게 병합한 거예요. 이게 병합한 거라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지금 처음에 블럭 잡았죠? 블럭 잡고 병합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셀렉트 두 개 병합 블럭 잡았어요. 블럭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합쳐야죠. 병합하는 게 여기 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예. 셀렉트 머지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여기가 선택하고 병합하고 선택하고 병합하고 선택하고 병합하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을 누락했다는 얘기지. 이 부분을 누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면 아, 이 부분을 내가 빼먹었구나. 이 부분을 빼먹었으니까 저 위에 가서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나서 G3, H3를 A11, B11로 고치면 요것만 고치면 여기 있는 게 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잘못해서 숫자 하나 틀리고 글자 하나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크로가 빵점 돼버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다시 매크로를 다시 작업하는 게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는 거고. 근데 커마드 1급은 예를 들어 합계를 구하게끔 하는 매크로를 직접 작성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직접 내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우리 1급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병합하면 착 병합이 되고, 예, 합계 누르면 합계가 착 되게끔 이렇게만 해주시면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차트 문제 가볼까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얘를 지우고 나서 새로 작성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과목이 아래 나와 있고 학생의 이름이 성명이 지금 오른쪽 범례로 나와 있는데 이걸 바꾸라는 거죠. 행렬을 바꾸래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수학 점수가 빠져 있네. 그럼 수학 점수는 어떻게 넣어요? 이 수학 점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돼요. 볼까요?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럼 들어가요. 근데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국어하고 수학은 돼 있는데 영어를 집어넣으래. 영어가 중간에 꼈잖아요. 그럼 중간에 끼면 국어, 수학 다음에 요 사이에 영어가 쏙 들어오면 좋은데 추가한 거는 뒤에 붙어요. 그럼 순서가 꼬이죠. 그런 걸 대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차트에서 데이터 선택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서 아예 처음부터 블럭을 잡으세요. 이렇게 싹 다 잡으면 다 한꺼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월하지 않나요? 다시 지금 요것만 돼 있는데 이것만 돼 있는 건데, 예, 데이터 선택에 가서 수학이 누락돼 있잖아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학을 추가해도 되지만 그냥 다 드래그 하면 되지 뭐. 어느 거 빠진 것 없이. 그리고 뭐 하면 된다? 행렬만 전환시키면 돼요. 행렬만 전환시키면, 예, 범례에 있었던 이름이 성명이 아래에 있는, 예, 항목 축으로 내려오니까 뭐 행렬만 전환하면 되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밑에 이름 돼 있고요. 이름 돼 있고 범례를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되겠지. 범례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사람 이름 순서도 그대로 맞죠?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확인만 누르면 1번 문제 수학 점수가 데이터에 포함됐고요. 행렬 전환 수행했어요. 네, 그럼 2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차트 제목은 뭐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에다가 중간고사 성적표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제목은 뭐 넣어주는 거죠? 가로 축제목이죠. 하단에 거기다가 성명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축제목은 숫자값 갑축이 아니라 항목축이니까 예, 항목축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축도 하나 있네요. 갑축도 있네요. 예, 갑축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가로 제목이죠. 세로 제목인가요? 세로 제목. 예.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 점수 쓰면 되겠네. 세 가지 쓰라고 되어 있어요. 예. 차트의 제목과 갑축과 항목축 제목들을 각각 세 군데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레이블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 레이블만 내가 넣어라 그러면 국어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되고, 그 중에 이선호라는 학생의 국어 점수에 대해서만, 영어 점수에 대해서만 레이블 넣어라 그러면 한 번 더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거기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다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그럼 차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그럼 다 나오겠네.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넣어주면 바깥쪽 끝에 쭉 나오겠네요. 레이블이 없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만 레이블이 나와라 그럼 국어 점수만 클릭하고 나서 레이블을 넣어라 그러면 국어 점수만 나오고, 그 중에 이선호라는 사람에 대한 국어 점수만 넣어라 그러면 한 번 더 클릭하고 레이블을 추가하면 되고, 모든 레이블이 다 나오게 하려면 차트 자체를,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레이블을 넣어주면 한꺼번에 다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례 가서 예, 위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위쪽에다 올려주면 되겠죠. 자 법례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1번 법례 서식에 들어가서 법례 서식에서 얘를 위로 올려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예. 또 레이아웃 항목에 법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례. 그러니까 법례를 굳이 클릭하지 않고 법례 항목을 가서 위로 올려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법례가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그렇죠? 그럼 법례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법례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채우기. 도형 스타일로 갈까요? 예. 잠깐만. 디자인에 가서 예, 도형 스타일이 있네요. 도형 스타일에 가서 뭐 하라고요? 색 윤곽선 강조일. 두 번째 있네요. 색 윤곽선 강조일. 이거 하면 되지. 법례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에서 여기서는 할 게 없네. 법례 서식에서는. 네. 법례를 클릭하고 예, 서식 도형 스타일에 가서 뭐 어떤 거 하라고 써 있으니까 색 채우기가 아니라 색 윤곽선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이 차트를 선택하고 예, 차트 서식에 가서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차트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시면 둥근 모서리. 이제 모서리가 여기가 둥글게 나타나는 거죠. 둥글게. 아까는 어떻게 썼냐면 예, 직각이었는데 예,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둥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전혀 이상 없이 답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쭉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를 풀어본 소감? 쉬워졌다.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건 직접 실제 시험 봤던 문제니까 뭐 아까 해설이 뭐가 답이 이상하게 보였다 이건 떠나서 그거는 출판사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고 되게 쉽게 나왔다. 예,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교과서 226쪽에 나와 있는 제1회 기출문제 내용이고요. 22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2라고 되어 있는 계산 작업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1번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를. 근데 이제 지금 보이는 함수가 today라는 함수하고 year라는 함수하고 left라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예? 패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예. 6569 별표 8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항상 문제지에 예, 패스워드가 걸려 있고요. 정답 파일에는 패스워드가 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정답에는. 걸려 있으면 뭐 똑같은 패스워드일 테니까 쓰시면 되겠고. 자, 나이를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현재가 201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 12월 9일인데 거기에 2014만 계산해야 되겠죠. 는
이어 괄호 열고 today 는 이어 today 여기 나와있네 함수 중에 today와 이어 그렇죠? 이렇게 엔터를 치면 뭐가 되죠? 2014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빼래요. 뭐를 빼래요? 이 사람의 출생연도 앞에 두 글자죠. 80년생이니까 레프트 주민등록번호에서 몇 개? 두 개 자르래요. 문제도 두 자리라고 써있으니까 자르면 본래는 1980년생인데 80만 뺐잖아요. 1900은 안 뺐잖아요. 뒤에 가서 또 뭐를 빼래요. 책에서 1900도 빼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책에 있는 대로 뺀 거지 뭐. 근데 그런 거 있죠.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성별 코드가 3이나 4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3도 있고 4도 있잖아요. 그럼 3인가 4인 경우는 2000을 빼야 되잖아요. 1900을 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고민을 하는데. 성별 코드가 1이나 2면 1900을 빼고 성별 코드가 3이나 4는 2000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무작정 1900을 빼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지. 함수가. 그러면 이제 1901과 2일 때는 1900을 빼고 3과 4일 때는 2000을 빼야 되는데 if MID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 산 글자가 이렇게 써야 되죠. 그냥 숫자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숫자 1은 뭔데? 주민등록번호는 글자잖아요. 저 숫자인데 미들 함수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1이라고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 그럼 1이면 어떻게 하래요? 1이면 1900을 빼고 2면 1900을 빼고 3이면 2000을 빼고 4면 2000을 빼고 그럼 if가 너무 길어지는데? 너무 길어져.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추수함수죠. 추수함수. MID 주민등록번호에서 8개의 상계를 자르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면 4잖아요. 그렇죠? 1일 때는 1900을 빼고 2일 때는 1900을 빼고 3일 때는 2000을 빼고 4일 때는 2000을 빼고 이렇게 빼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가 3이면 어떻게 될까요? 3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80을 뺐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00년생이면 어떻게 돼요? 14살 맞잖아요. 그렇죠? 3일 때는 맞는 거죠. 그럼 함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시험에 안 나옵니다. 5개는 시험에 안 나와요. 많아봤자 3개입니다. 우리 자기 시험에는 3개만 나와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게 활용하는 함수를 100개를 집어넣어도 실무는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추수함수를 응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Vlookup, Hlookup 쓰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계산할 때는 추수함수에다 집어넣고 쓰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답을 계산해 놓으면 지금은 다행히도 다 성별 코드가 1900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빼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두 번째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근무평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가 10 이상이면서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그러면은 승진 아니면 빈칸. 는 if 근데 조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뭐 이상이면서 들어갔으니까 먼저 and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뭐가? 성과가 얼마? 10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10 이상이라는 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인 거는 또 오화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오화에서. 그래서 근무평가가 뭐가? 100 이상이거나 또는 교육평가가 200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하고 반드시 성과가 높아지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두 가지 한 가지 합쳐서 세 가지가 결합이 되는데 이걸 만족하면은 이 사람은 승진 아니면 빈칸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를 빼먹었나? 괄호가 하나 빠져 뒤에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자, 괄호를 여기다 쳤네. 여기다 괄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답을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성과가 10 이상이고 근무평가나 교육평가에 대해서는 뭐 100 이상이거나 200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네요. 근데 단지 성과는 반드시 1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nd하고 or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니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도 이제 세 번째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지만은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출 문제들이 보시면은 함수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문제도 풀어 보셔야 되고 또 쉬운 문제도 풀어 보시고 복합적으로 많이 풀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손으로 풀어봐라. 손으로.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도 좋지만 손으로 직접 종이에다 써보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어느 한순간서부터 이게 바뀌려면 어려우니까 지금이라도 써보시는 수기로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래야 수월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막 빡세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시험 딱 보고 오시면서 다 잊어버리고 오세요. 하얗게 싹 지워버리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자기식만 따면 되지 뭐. 수고들 하셨습니다.